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5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얘기 좀 해볼 텐데,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차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관의 발언이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소신껏 정직하게 얘기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차관은 그럼 왜 그랬을까? 지금 문재인 정부 현직 차관인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 사람의 비위와 관련해서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명감찰반이 감찰을 했죠. 그게 2017년 10월입니다. 근데 그 감찰이 어느 순간에 그냥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중단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감찰 업무 중단이냐, 아니면 이게 감찰 무마냐, 이제 이게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감찰 무마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재판에 상당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과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고 금융위원회에 유재수 감찰 결과를 통보한 사람이 당시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그런 민정수석실에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재수로부터 사표를 받는 것으로 감찰을 정당하게 끝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 이런 백원우 전 비서관의 말이 사표를 받으라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김용범 차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당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전화를 직접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조국 백원우의 입장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나 아프고 그다음에 뭐 이만저만 해서 더 이상 감찰을 못 받겠다, 이렇게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정당한 강제 수사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선 그 얘기가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대통령 특명감찰반이 수사를 하겠다는데,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 1개 금융정책국장 2급 자리가 나 그거 안 받아,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보다 더 무서운 데가 특감반입니다.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종료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령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아니 진짜 없죠, 없기는. 그러나 강제 수사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청와대 감찰권이 있다니까요.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정말 강제 수사를 못하겠다, 이 사람이 자꾸 버텨서 라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하면 됩니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곳에 이 사람 냄새는 풀풀 나는데 이 사람이 나 감찰 못 받겠다고 이렇게 뻗대네. 자,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좀 해주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문으로 그럼 금융위원회에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서 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든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사표를 받든가, 뭐 이렇게 해서 끝내자,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특감반이 조사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공문 처리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어떻게 처리됐다, 그리고 그 자료, 왜냐면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으니까 그 자료까지도 딱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사건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백원우 비서관이, 담당도 아닌 백원우, 원래는 담당은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백원우 비서관한테 당신이 통보하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공문으로 아니고 전화로 그냥 찍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다 없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을 종료한 게 아니고 사건을 백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걸 아직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현직 차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누굽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뭐 만약 이번 사건이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어찌 보면 정권 차원에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눈치 못 챌 현직 차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수준에서 조국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게 정당한 감찰 종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주고 본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증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는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 됩니다. 보통의 고위직이라면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사람은 예상을 깨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 그러면 이제 결국 조국 프레임을 깬 겁니다. 이 현직 차관이. 이게 이제 왜 이랬을까? 이런 건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건 금융위 부위원장 당시에 2017년과 2018년 100원으로부터 유재수 국장의 사표를 받으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사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서 백원호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투서가 있어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 그런데 대부분은 클리어 됐는데 일부는 해소가 안 됐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러나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관련 자료 이런 거는 전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게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유재수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이거 보내도 되겠느냐 이렇게 백원우 전 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 이거 뭐 보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 답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재수 전 국장이 수석전무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표를 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특감반의 그 감찰을 받고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요구를 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바로 본인이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정수석실이 명시적 조치에 따라서 사표를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있죠. 글쎄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서초동으로 갈 줄 알았는데 민주당으로 가더라. 서초동은 검찰 조사.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비위 내용을 모른다면서 서초동으로 갈 줄은 어떻게 알겠느냐. 왜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쯤 되면요 여러 가지 정보망이 있으니까 이 유재수라는 금융위원회 아주 핵심 국장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나름대로 여기저기 좀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냄새를 맡았겠죠. 그래서 이제 서초동으로 갈 줄 알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은 이겁니다. 봐라, 이런 것이 바로 감찰 무마, 그 다음에 금융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조국 프레임이라는 것이 깨졌지 않습니까? 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정확하게 청와대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았다 하는 것을 그 본인이 실토를 하는 바람에 조국 프레임, 조국과 백원호의 주장이 상당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뒷받침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 이 이후에 금융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국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금융정책국장을 그만두는 선에서라고 얘기한 이 자체가 그 우회적으로 사표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시에 들은 내용을 자기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 프레임은 여기서 완전히 깨졌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랬겠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이제 왜 뭐 진보 패널 보수 패널 뭐 방송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실에서 앉아 있어 가면서도 이게 최대의 화제였습니다. 아니 김용범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저도 의견을 내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우선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로 의견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자칫하면 본인이 만약 조국 프레임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도
직권남용의 뭐 공범이나, 제가 법률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권남용의 공범이나 뭐 이런 유사한 법률적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법률적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느냐 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자 유죄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사표를 받으라고 얘기했으면 회의 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비위 내용도 자기네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 하라는 대로, 청와대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자기네들은 그대로 처리를 하면 아무런 뒤탈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건 청와대의 지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을 텐데, 이게 좀 애매하게 나왔단 말이죠. 바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에 대해서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걸 청와대에 물어볼 수가 없었느냐, 이렇게 이제 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청와대에다 대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 묻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적절히 알아서 밑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다 대고 청와대 권부에다가 그걸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100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청와대의 지시가 사표를 받으라 또는 어쩌라 하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김용범 차관이 이랬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분석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복지부동형 공무원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은 나는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뭐가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약간 보신 심리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용범 차관이,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니까 줄곧 공무원을 해왔고 이 정권에 의해서 차관이 된 사람이긴 하지만 나는 여하튼 국민의 공복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을 뿐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분석은 뭐가 있냐면 임기말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권 1년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 앞으로 한 1년쯤 있으면 여권에도 이제 차기 주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레임덕은 급격화되고 이미 레임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범 차관은 더 이상 여기서 뭐 장관이 될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차관까지 됐고 문재인 정부는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쯤에서 나는 나의 소신을 그대로 밝히고, 그리고 내 몸조심은 내가 스스로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권에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기말 현상의 하나다. 왜냐하면 보세요. 당장 이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여권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초선 의원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들이받아 볼까? 왜냐하면 지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현민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유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민심하고 어긋나는데,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초선들 중에서도 들이받으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레임덕이죠. 이게 정확하게 레임덕입니다. 그래서 이 레임덕이 공무원 사회에도 지금 와서 공직사회의 누수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석 중에서 저는 뭐 셋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 첫 번째 입장이다. 자기 방어. 이런 게 물론 다 이렇게 조금씩 겹쳐 있죠. 임기 말 같으면, 임기 초기라면 자기 방어 안 합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 앞으로 4년 몇 개월 남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장관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쓸데없이 나의 소신이랍시고 이런 거 밝혔다가 그래가지고 어느 장단에 내가 칼 맞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실세인 조국 프레임에 얹혀서 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임기 말인데다가 그 다음에 정권이 자칫하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소신을 밝혔다. 저는 그렇게 하는 쪽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이 아니죠. 이게 뭐 재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저녁 무렵부터 김용범 기재부 차관의 소신 있는 증언, 이게 그 우리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